예, 한국재정정보원 원장님. 네, 여기 있습니다. 저기서 안 보이네. 이제 너무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네, 송구스럽습니다. 자, 우선 뭐 동료 의원의 문제가 연결돼 있는 걸 얘기하기가 참 어렵지만은 좀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우선 일단 뭐 고소고발 당사자 간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 하나하고, 또 뭐 솔직히 재정정보원에 질의를 하려니까 이제 당사자가 되어버린 심재철 의원님이 계시면 동료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또 자리를 비워주셔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심재철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그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이 업무 시간을 넘어섰을 때 이제 호프집, 뭐 치킨집 이런 데들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해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업종에 그 시간대에 일하고 계신 이제 영세 자영업자들이죠. 이분들에게 이제 업무용 카드를 쓴 걸 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 그 원장님, 이 일이 일어나서 심재철 의원실에서 자료를 이제 여하튼 뭐 빼냈습니다. 빼낸 게 시점이 언제예요? 저희가 확인한 시점은 9월 12일이었습니다. 그 12일 날 확인하면서 보니까 9월 5일부터 12일까지 약 190여 회에 걸쳐서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자, 그 다운로드 받은 그 자료, 네. 그 자료 대상 자료가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2017년 5월부터 9월 그 현재까지였습니다. 근데 그 5월이 이제 5월 10일서부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5월 10일이면 이제 현 정부가 시작된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통상 국정감사에서 그 자료에 의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이럴 때는 전년 대비 또는 전 정권 대비 이런 식의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왜 하필 5월 10일서부터 자료를 가지고 왔을까요?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딱 현 정권 출범한 날서부터 자료를 받았고, 이를테면 다운로드 받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상임위의 주무 감사대 상기관을 넘어서서 자료를 받아낸 거 아닙니까? 다운로드 받은 거 아닙니까? 네, 저희 로그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몇 차례 거쳐서 이제 반환 요구를 했죠. 저희가 이 차관도 그렇게 접촉을 했고, 6차례 원장님도 좀 접촉을 하셨나요? 저는 접촉하지는 않았었고요. 저희 직원이 한 번 간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5차례는 기획재정부가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 중에서 이것이 이제 접근할 비인가 영역에 들어와서 그 자료를 다운받은 것은 해당 법규 위반이라는 것을 충분히 고지한 거죠. 그 저희가 항상 어떤 자료를 볼 수 있는지는 접속을 하게 되면 첫 메뉴 화면에 나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님은 여러 차례 뻥 뚫려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실제 뻥 뚫려 있었어요? 이 올랩 시스템이라는 것이 한 10여 년 있었었고 한 1,400명이 계속 서왔던 자료입니다. 근데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고요. 또 정말 뻥 뚫려 있었는지 뭐 해킹이었는지 아니면 의도된 것인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이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수사 결과로 밝혀질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무슨 수사 결과가 발표돼요? 수사 결과 발표되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접촉을 했을 때 자료를 반납하라고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반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심재철 의원실에서 주장하는 의견은 뭡니까? 처음에 저희가 전화를 했을 때는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그랬고요. 근데 저희는 로그 기록으로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이 했다는 로그 기록은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밖에 유출되면 되지 않기 때문에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 사실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고소고발장은 제출할 수 없다는 겁니까?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제출하기가 좀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요 사안은 이만큼 질문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 예, 수출입은 행장님, 예. 제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바로 주셔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예. 자, 한진해운이 무너졌죠. 네. 한진해운이 무너졌습니다. 예, 예. 그리고 조선산업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죠. 예. 근데 이 표를 보면은 지난 10년간에 우리 수출입은행이 예. 외국 선사에 자금을 지원해 준 내역이고 또 국내 선사에 자금을 지원해 준 내역입니다.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외국 선사에게는 20조 6천억을 지원을 했고 국내 선사 한진해운하고 현대상선이죠. 한진하고 현대하고 거기에는 불과 4조 9천억밖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은 외국의 머스크 등 이런 대형 선사들이 우리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아마도 국내 조선사로부터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제 무대에서 영업을 하면서 치킨 게임을 한 겁니다. 그 치킨 게임에 의해서 국내 선사가 무너진 거죠. 우리 돈에 의해서 만든 배에 의해서 우리나라 해운 산업이 무너진 겁니다. 지금도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조선 산업에 대한 이제 회생 절차 과정 중에서 또 지원 과정 중에서 이를테면 과거 정권에서 우를 범했던 그런 과오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지금 지원 현황은 맞고요. 다만 이제 그 우리나라하고 전 세계를 비교할 때 해외 선사가 워낙 덩어리야.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조선사람이 한 85%를 해외에서 하기 때문에 몸짓이 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해외 선사에 대한 지원 나간 부분이 이제 큰 부분이 있고 지금 국내 선사들이 지속적으로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호소도 하고 해서 저희도 이제 워낙 덩어리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국내 선사 금융 지원이 해외 선사만큼은 안 되더라도 국내 선사가 이렇게 불이익을 받거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도 먼저 해운 산업 5개년 계획도 세우고 그다음에 신조 펀드도 만들고 해서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국내 선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호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최규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